두 번째 강의는 그 메일 호르몬 리플레니시 테라피의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고려의대 비뇨의학과의 문득은 교수님이신데 아마 이거는 비디오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문두건 교수입니다. 먼저 심혈관 약물 치료학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저희 병원의 대응 방침에 따라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 시 심혈관계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테스토스테론의 발달사와 가이드라인의 변천사, 그리고 하이포고나디즘과 TRT가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 지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1931년 독일 화학자 부테난트가 합성 개발한 이후 초창기 형태들은 주로 알키라 제제로 간독성이 문제가 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비교적 안전한 에스터 제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테스토스테론은 먹는 안드리올, 바르는 제제로는 토스트렉스, 겨드랑이에 바르는 악세론, 가장 최근에 코에 바르는 나테스토까지 수입이 되었고, 주사제로는 단기작용제인 예나스테론과 장기작용제인 네비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은 96년에 캐나다 의사 모랄레스가 발기부전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의 보충요법에 대한 퍼스널 엑스퍼트 오피니언을 발표함으로 시작해서 2002년에 이삼 국제갱년기학회에서 오피셜 레코멘데이션을 발표한 이후 2004년, 2008년, 2014년에 개정판을 발표를 하게 되고 내분비학회에서도 2006년에 처음 발표한 이후 2010년과 2018년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쌈은 비교적 컷오프 밸류나 사용 방법에 있어서 조금 후한 편이고 내분비학회는 비교적 스트릭트한 편입니다. 2006년 대한남성갱년기학회에서는 2004년 이쌈 가이드라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대한남성갱년기학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당시 바이엘에서 수입하였던 네비도와 레비트라의 병합요법에 대해서도 로드 심포지움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멜번에서 열린 국제비뇨기학회에서 국제 가이드라인의 변천사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였고 2016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프리즘에서는 아시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함께 각국의 테스토스테론 증상치가 조금씩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데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의 디베이트의 내용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초기에는 에스트로겐은 프로텍티브한 반면에 남성 또는 테스토스테론은 심장에 함풀하다는 내용이 많았고 이후 에피커시에 대해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주로 성기능 강화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시스테믹한 이펙트에 대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평가 방법에 대한 디베이트 그리고 세이프티 이슈에 있어서는 헤파토톡시스티를 거쳐서 프로스테이트 세이프티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운동선수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사용과 함께 가입력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오늘과 같이 심혈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임상 연구는 전립선 암 환자에서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입니다. 이 경우 남성 호르몬치가 거세 수준으로 떨어져서 하이포고나디즘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코로나리 핫 디지즈, MI, 서든 카디액 데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 닥터 우가 하이포고나디즘과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상관관계에 대한 리뷰 논문을 발표했는데 당시까지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크건 작건 대부분의 논문에서 MI, 엔지오, 코로나리 핫 디지즈, 이스케믹 핫 디지즈 등의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와 테스토스테론은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있었고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는 논문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약 11,600명의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4가지로 나눠가지고 전향적 연구를 실시했는데, 테스토스테론치가 낮을수록 올코즈 데스나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로 인한 모텔리티가 높았고, 테스토스테론이 173 나노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올코즈 데스의 리스크는 21%씩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바이오어베일러블 테스토스테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디베이트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관상동맥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데피션시가 더 흔하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올코즈 모탈리티와 바스큘라 모탈리티를 따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관상동맥 환자에서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낮을 경우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하이포고나디즘은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각종 커먼 리스크 팩터와 연관이 있고, 또한 대사증후군과 함께 작용을 해서 하이퍼텐션, 아세로스클로시스, 베스큘라 스티무니스를 통해서 카디오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을 유발하기도 하고 모탈리티를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 데피션시는 MI나 sepsis 트라우마 같은 어큐트 일리스나 또는 다양한 만성 질환에서 같이 동반이 되는데, 이런 질환들 때문에 테스토스테론 데피션시가 나타난 것인지 또는 테스토스테론 데피션시가 이런 질환을 일으킨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세로스클레로시스나 코로나리 아티디지즈 또는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페노타입 또는 메타볼릭 프로파일과 테스토스테론 데피션시가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스터디는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LA 하버스피탈의 유명한 그 스웰드로프 교수의 책자에서 제가 강의록을 만들면서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 이때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절대 금기는 운동선수나 또는 특발섬, 불임 이런 데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반면에 여기 어디에도 심혈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이포고나디즘이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의 커먼 리스크 팩터이고 모텔리티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이런 환자들에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했을 때 오히려 모탈리티와 MI, 스트로크가 증가한다는 논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FDA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사용에 주의를 요할 것을 경고하였고, 또한 언론에서도 테스토스테론 사용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 그래프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내의 테스토스테론 처방량에 관한 그래프인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테스토스테론 사용량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가 카디오바스큘라 부작용에 관한 두 편의 논문과 FDA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에 일치해서 테스토스테론의 처방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럼 하이포고나디즘과 달리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했을 때 사망률이나 생존율에 영향을 주느냐가 이슈가 될 텐데, 여기도 약 1000명 이상의 환자를 테스토스테론 치료를 받은 군과 안 받은 군의 서바이벌을 비교를 했을 때 치료 받은 군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2013년 유럽 내비뇨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제2형 당뇨 환자에서 롱텀 팔로우를 해보면 테스토스테론치가 낮고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올코즈 모탈리티가 롱텀 팔로우 상에서 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을 하면 낮았던 사람들도 심지어 정상이었던 분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이 심혈관계에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한테 테스토스테론 보충을 했을 때 근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보고자 했었는데, 플라시보군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 보충군에서 카디오바스큘라 애드버스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인로를 다 마치기도 전에 스터디를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2010년에 NEJM에 실렸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상당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볼 목적으로 디자인이 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대한 사전 정의도 명확하지 않았고 또 이런 부작용을 기록할 때도 전화 인터뷰나 외부 기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도 플라시보 그룹에서도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가 발생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가지고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심하다고 확대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연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비겐 등이 2013년에 자마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리 안지오를 받은 환자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치가 낮고 또 그로 인해서 테스토스테론을 보충을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양 분석을 했는데 그런 환자들에서 모탈리티, MI, 스트로크가 더 높았다는 결과였습니다. 본 연구는 그로스 데이터의 미스매니지먼트와 컨태미네이션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각종 남성 연구자들이 야마 에디터인 치프한테 이 논문을 철회라고 항의 서한을 보냈던 것이 에이징 메일에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NGO 3년 후에 부작용 발생률은 보충 그룹이 더 적었고 또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보충 그룹이 더 적었고 또 저자들은 이 로넘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통계를 갖다 대 가지고 반대 결론에 이르렀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양 스터디였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인로라고 익스클루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남성 호르몬 보충인데 100명의 여자 환자까지 같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논문은 2014년에 핑클이 발표한 문제의 두 번째 논문입니다. 진단 코드나 처방 같은 헬스 인슈어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토스테론 처방받기 12개월 전에 비해서 처방받은 3개월 이내에 넌피탈 핫 어택의 위험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본 연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테스토스테론 처방군의 대조군으로 생뚱맞게 PD5 이니비터 처방군을 선택하여서 후양적으로 비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진단 코드나 처방 기록만 가지고 MI 발생률을 평가를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차트 리뷰만 할 경우에는 약 12% 정도 MI 발생률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PD5 이니비터를 컨트롤 그룹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고 또 연구 기간이 처방 후 90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더 길게 했을 때는 원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후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에서는 여전히 어떤 라지 옵저베이셔널 코트에서도 프리비어스 MI가 있는 경우 테스토스테론치를 정상화시켜 줄 경우 올코즈 모탈리티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하이리스크 포퓰레이션에서 TRT가 리큐런트 MI의 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2010년대에 메타 스터디에서도 제시됐던 바와 같이 TRT 자체가 어떤 프로텍티브 하다거나 또는 애드버스 하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더 많은 스터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도 최근에 발표된 시스테믹 리뷰 앤드 메타애널리시스 데이터인데 10개 RCT에서는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또 9개 추가적인 트라이얼에서는 카디오바스큘러 데스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카디오바스큘러 데스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TRT를 하나 플라시보를 하나 통계학적인 차이를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 반면에 TRT를 한다고 해서 MI나 스트로크, 프로스테이트 캔서, 하트 디지즈, 에리스로파이토시스 또 다른 시리어스 애드버스 이벤트가 더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비아그라가 국내에 허가 임상을 받을 때 저도 공동 연구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비아그라가 허혈성 심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나온 파생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당시에 비뇨기과 개원이들은 포터블 리케이지를 사기도 했고 비뇨기과 의사들 진단서가 없으면 처방하기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프린스턴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장내과 의사들이 결론을 지었고 지금은 저도 허혈성 심질환에 도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별 부담 없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기능이나 프로스테이트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비뇨기과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심혈관에 관한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방도 하고 사용도 하고 연구도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결론을 내어줘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발기부전 환자에서 PD5 이니비터와 테스토스테론 병합요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 병합요법을 하면 할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도 시너지스틱하게 낮출 수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십수년간 했던 것처럼 각종 국제 가이드라인을 비교를 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메이저 애드버스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의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는 아직은 불충분하고 반면에 AUA 가이드라인에서는 지난 3 내지 6개월 이내에 MI나 스트로크가 있었던 경우에는 보충요법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내분비 계통에서는 렐러티브 컨트라인디케이션을 하고 있고 EAU와 내분비 학회에서는 시비아 하펠리어가 있는 경우는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A, EAU, 내분비 학회 모두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스럼보 엠볼릭 이벤트를 더 높인다는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대개 학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헤모토크리트 50 내지 52%를 폴리사이세미아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때 특히 근주형 근육주사형 테스토스테론이 폴리사이세미아의 리스크와 상관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최근 리뷰 논문의 하이라이트를 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남성의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는 훨씬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부족 증상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발생하기가 쉬운 것으로 되어 있고 FDA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학회, 내분비 학회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패널에서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은 안전한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어떤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를 일으킨다 또는 감소시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